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차이를 인정하지 못해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차이를 통해 더 큰 이해와 우정이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네시브라고 합니다. 저는 파리의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경영관리부서에서 일하는 30대 중반의 프랑스인입니다.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업무 특성상 서체와 디자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매일 실적 보고서와 자료를 작성하면서 가독성과 신미성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기 때문이죠. 특히 프랑스어의 서체는 우아하고 예술적이라 여겨왔습니다. 곡선의 미학을 강조하는 프랑스 문화답게 우리의 서체도 유려한 곡선미를 자랑하죠. 그러던 어느 날 파리 루브르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한글 디자인 전시회를 발견했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전시회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의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었는데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글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은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프랑스어가 수평으로 나열되는 것과 달리 한글은 마치 건축물처럼 수직과 수평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모습은 마치 파리의 현대 건축물을 보는 듯했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서체가 장식성을 강조한다면 한글은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였어요. 프랑스어의 알파벳이 로마자의 변형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해온 것과 다르게 한글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디자인된 문자라는 점이 외국인의 관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우주의 철학을 담은 모음의 제작 원리를 알게 되면서 예술성과 과학성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한글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어요. 전시장의 한 벽면에는 다양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즉 글자의 형태와 배치를 디자인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파리에서는 보기 힘든 한글 디자인이었기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최근 파리의 디자인계에서도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와 조형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의 작품들을 보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경영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접하는 다양한 보고서 양식에서도 한글 폰트를 활용해 보았고 이는 제 업무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었죠. 덕분에 한글이 가진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은 업무 문서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파리의 유수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경영관리자로서 저는 한글이 지닌 실용성과 신미성의 조화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전통적인 서체들이 장식성을 강조한다면 한글은 기능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최근 파리의 디자인 업계에서도 한글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한글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한글과의 만남은 제가 문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하는 한글의 특성은 제 업무 스타일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업무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던 저는 과감하게 한글 디자인을 회사 보고서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이긴 하지만 보고서만큼은 늘 흰색이나 검은색 배경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배운 한글의 새로운 차원의 아름다움을 업무에 접목시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보고서는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는데요.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글의 아름다운 구조를 활용한 배경 디자인이 신선하다며 호평했어요. 프랑스의 전통적인 디자인에 익숙한 임원들도 한글 디자인의 현대적 감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이런 시도가 회사의 글로벌한 이미지와도 잘 어울린다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어요. 하지만 중국 출신의 야오린 부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본 순간 얼굴을 찌푸리더니 주변 동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런 초보적인 디자인을 어떻게 회사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죠? 의미도 모르는 글자를 마구잡이로 써놓은 것이 무슨 디자인인가요? 한자의 깊이 있는 철학과 예술성에 비하면 이건 그저 아이들 장난 같은 수준이네요. 게다가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것인데 원본은 버려두고 모방작을 사용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디자인 평가를 넘어서 한글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편견이 담겨 있었어요.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한글을 폄하하는 그녀의 태도에서 문화적 우월의식이 느껴졌고, 이는 프랑스인인 제가 보기에도 매우 불편했습니다. 야오린의 부정적인 평가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제 귀에까지 들려왔죠. 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한글 디자인에 대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며 한글을 더욱 공부하였습니다. 파리에서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한글의 예술성과 실용성을 회사 보고서에 적용한 것은 분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파리 디자인계에서 한글이 새로운 영감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오린의 비판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졌어요. 더구나 제가 한국문화원에서 배운 바로는 한글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모음의 제작 원리는 과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깊이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야오린의 태도가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문화적 소통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 때 불편한 상황이 꼭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회사의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 파리지행 디자인 2025의 경영관리팀 리더로 야오린이 발탁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1년간 진행될 회사의 핵심 사업이었고, 저는 경영관리부서에서 재무와 실적 보고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피할 수 없이 야오린과 긴밀하게 협업해야 했어요. 프로젝트 시작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져갔죠. 야오린의 한글 디자인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아직도 회사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분기별 실적 보고서의 디자인 문제로 시작된 이 갈등이 앞으로의 업무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이때 경영지원팀의 루이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평소에도 부서 간 갈등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묘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저녁 식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지만 마침 그날 저는 파리 한국문화원의 한글 디자인 전시회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루이자는 오히려 이것이 좋은 기회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녀는 야오린을 설득하기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글과 한자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문자이며 이번 전시회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야오린을 설득했다고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디자인 요소들을 조화롭게 융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리지행 디자인 2025 프로젝트는 아시아의 미학을 현대 프랑스 디자인에 접목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였기에 이는 설득력 있는 논리였어요. 루이자는 이런 업무적 맥락을 교묘하게 활용하여 야오린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내심 강한 거부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야오린과 수많은 보고서와 문서들을 함께 작성해야 하는데 그녀의 한글에 대한 깊은 편견은 우리의 협업을 힘들게 할 것이 분명했죠.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한글 강좌를 통해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던 저로서는 야오린의 고압적이고 편견 어린 시선이 전시회의 분위기를 망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한글 디자인을 두고 벌어질 갈등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어요. 하지만 앞으로 1년간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이 불편한 관계는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루이자의 진심 어린 중재 노력을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야오린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 문자의 역사적 가치도 공부하고 한글과 한자의 조화로운 공존 사례도 찾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야오린의 걸음걸이에서부터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문화 교류에 흥미가 있는 척했지만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는 한글의 가치를 더욱 폄하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마치 한글의 결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편견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실적 보고서와 재무 분석을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이런 문화적 갈등이 업무 효율을 저해할 것이라는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번 전시회가 오히려 제대로 된 토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소한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테니까요. 전시회장 앞에서 야오린과 마주쳤을 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더욱 불편함을 자아냈어요. 루이자가 우리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했지만 야오린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녀의 태도에서 앞으로 벌어질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었어요. 전시회장으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야오린이 입구에서부터 코웃음 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전시 포스터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이번 전시회 관람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어요. 전시회장에 들어서자 한글의 현대적 해석을 보여주는 다양한 작품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글의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라피를 주제로 했는데 프랑스의 디자인 요소와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첫 작품부터 야오린의 비웃음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팽팽한 긴장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이런 단순한 도형들의 조합이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문자인데 이건 그저 기본적인 도형의 나열에 불과하네요. 한자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있지만 한글은 그저 소리만 흉내내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 독창성도 없잖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어요. 아무리 자기 나라가 좋은 것이라 해도 이렇게 대놓고 비아냥한다는 건 결국 나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만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일 뿐이지 않나 싶어요.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애국심이 아닐까요? 결국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들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할 때 진정으로 세계는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소 불필요한 경쟁만 부추기게 될 뿐이죠. 저는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침착하게 한국문화원에서 배운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성을 떠올리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창제한 문자이며 그 제작 원리에는 과학적 체계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한자가 오랜 역사를 가진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천지인 철학을 담아 설계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접근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한자가 사람의 자연스러운 필체를 따라 발전했다면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디자인된 세계 최초의 문자입니다. 야오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과학적이라고요? 그저 단순화시켜버린 것을 과학적이라고 포장하는 거겠죠. 한자는 그림에서 시작해 점차 추상화되며 예술성을 획득했습니다. 하나의 글자에 담긴 의미만으로도 수천 년의 지혜를 읽을 수 있어요. 그에 비해 한글은 너무 피상적이에요. 야오린 부장님, 한글은 한자와는 전혀 다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15세기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한자는 소수 양반만이 배울 수 있었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글이 창제되었고 이는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체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야오린은 제 설명을 무시하고 더욱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한자를 버리고 한글만 쓰자는 거군요.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는 건가요? 한자 문화권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은 한자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글 창제 이후에도 한자와 한글은 오랫동안 공존해 왔습니다. 다만 한글은 더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로서 현대 사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활용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오린의 태도는 단순한 문자 체계에 대한 비판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편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서는 중화 사상에 기반한 문화적 우월의식이 묻어났고 이는 객관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이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우리 둘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그러다 야오린의 한글 폄하 발언이 도를 넘어서자 그녀도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야오린, 당신의 한자에 대한 자부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화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프랑스 문화원에서 당신의 언어를 비하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루이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야오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글의 위대함을 설명했어요. 실제로 훈민정음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그 과학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디자이너들도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있죠. 하지만 야오린의 완고한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한자의 우수성을 주장했고 이는 루이자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문화는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인인 우리조차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실제 한국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하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전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전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야오리는 멈출 기미 없이 한자의 우수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5천년의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자 하나하나에 담긴 철학적 깊이와 예술성은 그 어떤 문자도 따라올 수 없어요. 중국의 GDP가 세계 2위인 것처럼 한자의 위상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문화적 유산을 버리고 단순한 기호로 대체하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야오린 부장님, 문자는 소수를 위한 예술품이 아닌 모두를 위한 소통 도구입니다. GDP와 문자의 우수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입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3% 이상의 문맹률을 보이고 있죠. 프랑스도 1% 정도의 문맹률이 있습니다. 14억의 인구대국 중국에서 3%는 무려 4천만 명이 넘는 문맹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이룬 놀라운 성과와 대비됩니다. 문자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이런 객관적 지표 앞에서 야오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경제력과 인구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글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말에 야오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한 것이 역력했고 이성적인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중국의 위대한 문화를 감히. 루이자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진정하세요, 야오린. 이건 단순한 문자책의 비교가 아닌가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 되는 거죠? 루이자의 목소리에는 중재자로서의 냉정함과 동료에 대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야오린은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했어요. 목소리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죠. 한글은 그저 한자의 모방작일 뿐이에요. 우리 중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문자도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런 초보적인 디자인을 예술이라고 하다니.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깊은 문화적 우월의식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심을 감정적인 분노로 덮으려 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전시장의 다른 관람객들도 이 상황을 의식한 듯 우리를 곁눈질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도 이런 격앙된 감정 표현을 본 적이 없었기에 상황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이 순간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23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글 특별전이 열렸고 많은 프랑스 디자이너들이 한글의 조형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 디자인 학교에서는 한글 타이포그래피 수업이 진행되고 있죠. 이는 한글이 지닌 예술성과 현대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오리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곧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어요. 그때 루이자가 단호하게 우리를 전시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였고 전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마저 깨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온 야오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더 이상의 반박은 하지 못했죠. 현대 프랑스 디자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글의 위상은 그녀의 편견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특히 프랑스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화 사상에 기반한 그녀의 문화적 우월의식에 큰 타격을 준 듯 했습니다. 객관적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감정적 반발은 더욱 무의미해 보였어요. 밖으로 나온 야오리는 여전히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확신했던 중국의 위대함이 무너지는 순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 했어요. 프랑스 디자인계에서 인정받는 한글의 위상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의 절대적 우위를 믿어왔던 그녀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이렇게 아픈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루이자는 조심스럽게 야오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 손길마저 거부했고 그저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깊은 침묵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는 발걸음도 처음과는 사뭇 달랐어요.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녀의 걸음걸이는 이제 무겁고 느려졌으며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문화적 고립주의라는 단단한 갑옷이 하나둘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야오리는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분명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한글을 억지로 세계에 밀어붙이고 자국 문화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K-팝이니 한국 드라마니 하는 것들도 모두 계획적인 문화 침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녀의 말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질투와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루이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야오린에게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자리를 권했어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네요. 루이자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근처에 좋은 와인바가 있는데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게 어떨까요? 루이자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인바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야오린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편견 없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우리는 오늘의 일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루이자도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한글의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 타이포그래피에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이자는 자신이 파리 디자인 학교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강좌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더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사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루이자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을 함께 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의 디자인 문화를 체험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이번 사건은 오히려 제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오린의 편견 어린 시각은 불편했지만 그 덕분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루이자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에서 야오린과 마주칠 일이 걱정되기는 했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제 관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와인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다가올 한글 캘리그래피 수업과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 그리고 한국 문화의 매력에 깊이 빠져든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마음속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갈등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시브와 야오린의 대립을 통해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되었죠. 600년 전 창제된 한글이 오늘날 현대 디자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